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새해 첫 번째로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또 내년까지 큰 성공 투자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ETF를 비롯해서 복잡한 것들이 요즘 많죠. 하지만 이번 주제는 단순할수록 크게 이긴다 입니다. 자, 이 썸네일에 있었던 갤럭시 디지털의 CEO입니다. 전 이제 골드만삭스 임원이기도 했었죠. 이 노버그라츠라고 하는 CEO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암시하는 트윗을 지금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 일정 달력을 지금 비워두세요. 이런 태그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뜬금없는 소리가 아닌 게 이전에 SEC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AP라고 하는 게 Authorized Participants인데요. 이게 ETF 운용사에 현금을 내고 이게 블랙락에 현금 내고 ETF 증권을 받은 다음에 또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역할. 이거 아주 쉽게 말하면요. 블랙락이 이제 판매사라고 하면 JP모건이 이제 대리점입니다. 그러니까 ETF 증권 받아서 블랙락도 팔지만 JP 모건도 팔 수 있습니다. 자, 이 AP 계약을 했다, 대리점 계약을 했다. 그냥 쉽게 설명을 이제 대리점이라고 한 겁니다. 자, AP 계약과 현물로 이제 비트코인을 정산하는 거. 이거 두 개 조건을 수용하면 ETF 승인해 줄게. 이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건이 다 충족이 됐습니다. 지금 갤럭시 디지털뿐만 아니고 블랙락 피델리티, 아크 인베스트 지금 다 이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을 다 시켜놨죠. 현재로서는 이제 카운트다운에 진짜 들어갔죠. 10년 만에 수건 비트코인 ETF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12월 28일자인데요.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2015년 이래 가장 적더라. 최근 며칠간 이제 코인베이스 미국 최대 거래소입니다. 코인 거래소에서 3만 비트코인 이상이 유출이 됐다. 5월 이후에 가장 적은 41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있다. 자, 이게 이제 투자자들의 전략에 변화가 발생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비슷한 기사입니다. 12월 30일자인데요.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유출량이 급증했다. 크립토 퀀트에서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코인베이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지금 3만 3천 개가 하루에 지금 빠져나간 거죠. 이건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본인의 어떤 개인 지갑, 에스크로 지갑, 보관할 수 있는 콜드 스토리지 이런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좀 옮겨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많이 빠져나갔다. 이거 이제 뭐라고 해석을 하냐?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려고 하는 투자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라.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의 잔고가 이렇게 지금 화살표 보시면 쭉 떨어지고 있는 거죠. 누군가 사서 자기 개인 지갑으로 오래 보관을 하려고 하는 거다.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어, ETF 목전에 두고 있죠. 승인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크게 보면 두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 별 그거 없이 그냥 상승할 것이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또 산다. 이런 이벤트가 될 것이다. 아니다. 두 번째는 좀 조정이 크게, 생각보다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중장기는 이견이 없어요. 모두가 다 상승할 거고, 근데 올해 말에 신고점을 간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사실상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올해 말, 그러니까 1년 후죠. 또 25년 대상승이 진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ETF가 장기 조정을 겪건 말건, 1년 후에, 2년 후에 진짜 오릅니까? 이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없고가 전 천지 차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진짜 큰 상승이 1년 후, 2년 후 나온다? 올해 반토막이 돼도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최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일부 알트코인들 10배, 20배, 30배, 50배 간다면, 조금 찌그러져 있으면 무슨 상관입니까? 이때 그냥 좀 더 사버리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길어야 2년. 진짜 길어봤자 2년이에요. 지금 뭐 아니면 뭐 1년일 수도 있고 1년 반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뭐 언제일지 누구도 모르지만 가장 단순하지만 확실한 전력이 뭐겠습니까?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 상승장이다. 그냥 바이 더 딥 하시고요. 그냥 홀딩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떨어질 때마다 사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그 또 뭐 9시 뭐 예전 8시 뉴스 뭐 주요 언론사 뭐 크립토 유튜버들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테이블 식사 그 21년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17년도 이렇게 뭐 식당에서 카페에서 뭐 비트 창만 펴고 있다. 그때 파시면 되겠죠. 자, 하락장일 때는 sell the rally입니다. 랠리가 나올 때마다 그냥 조금씩 덜어내셔야겠죠. 이게 이제 최근으로 치면 2022년이었죠. 지금은 어딜까요? 저는 당연히 상승장이 이미 그 봄이 지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봄은 뭐 사실 뭐 이게 긴가민가 하잖아요. 이게 추위도 있지만 또 따뜻함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근데 24년도는 저는 완연한 이제 여름을 앞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5년도 이때 추수죠. 결실은 이제 보통 가을에 찾아옵니다. 자, 혹시 이런 분들이 아직도 계실까요? 바닥을 잡겠다고 아직도 못 사신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거죠. 바닥 우리 못 잡았잖아요. 그리고 꼭지 제가 그걸 알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25년 뭐 상반기일지 하반기일지 26년 넘어갈지 모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 우리는 미래를 절대 알 수 없다. 그냥 적당히 무릎이다 싶으면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지르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 뭐, 땡땡 코인, 뭐 아니면 땡땡 주식 부동산으로 뭐 몇십억 벌었대 부러워하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다 긴가민가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지금 코인으로 치면 2023년이죠. 긴가민가 하잖아요. 이거 뭐 맞아? 뭐 계속 SEC에서 뭐 증권 시비 걸고 거래소 기소하고 뭐 리플 소송 뭐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끝나지도 않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ETF 온다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딜레이를 어떻게 보면 시켰잖아요. 자, 큰 성공은요, 예외 없습니다. 과감한 베팅에서 옵니다. 근데 과감한 베팅이 늘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성공을 한 사람은 옆에서 봤을 때 뭐야 이거 이렇게까지 해도 돼? 이런 배팅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감한 베팅을 했다고 다 성공한 건 아니다. 자, 세 번째.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게요. 통계적으로 2% 정도 이룹니다. 이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어쩌다가 한번 뭐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된 것처럼 성공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몇십억, 이제 뭐 미실현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내 업비트 창에 뭐 수십억 찍혀 있는 분들 21년도 아마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지켜내셨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2%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 우리가 다 이뤘다. 뭐 생각하기 전까지 심지어 이룬 이후에도요. 방심하면 시장은 바로 그 사람에게 벌을 줍니다.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작년 한 뭐 10월이었나요? 11월부터 이제 알트코인 교육 방송을 제가 시작한 사실 이유가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기회라고 하는 게 영원합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큰 기회라고 하는 건요. 그냥 찰나와 같이 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항상 껄껄껄 하다가 인생이 끝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매수 매도의 추천이 아니에요. 그리고 샀다고 해서 뭐 바로 올랐다? 그게 제가 맞춘 게 아니고요. 그냥 아무거나 샀어도 오르는 장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무거나 샀어도 그냥 올랐어요. 때가 되면 다 오르고요. 순환 펌핑이 왔었죠. 근데 잘못되면 이거 마이너스 50% 순식간에 갑니다. 이게 억을 투자했으면요, 억만큼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알고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잘 되면 24년을 넘어 25년 잘 되면 인생 역전이 가능합니다. 지금 투자를 만약에 최근에 하셨다? 이거 잘 되면 좋죠. 잘 못 됐을 때 이 마이너스 50% 감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12월 달이요. 그 비트코인 순간 한 10% 조정
제가 볼 땐 고작이죠. 고작 10% 조정 왔는데 뭐 이제 뭐 이해는 됩니다. 그 뭐 어떤 분들 뭐 하락장의 초입이다. 다시 이제 하락장 시작한다. 패닉이 순간 찾아왔잖아요. 올해 만약에 비트코인 기준 마이너스 30%에서 40% 폭락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50%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이걸 뭐 이렇게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걸 그래도 지금 거의 10년째 보지 않습니까? 또 엄청난 패닉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최근에 포모에서 들어간 분들일수록 정말 또 몸서리치게 털어내고 아마 시장을 떠날 겁니다. 이거를요. 그러니까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매번 사이클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적당한 믿음과 적당한 지식이 있으면요. 이 폭락이라고 하는 거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저 이거는 확실히 압니다. 자, 떨어지면 사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살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뭐, 비트코인 1000만 원일 때는 100만 원 되면 사겠다. 장담합니다. 비트코인 1억 되잖아요. 또 1000만 원 되면 사겠다는 분이 있어요. 좋은데요. 그때 폭락했을 때 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으면 이건 이제 못 산다는 얘기죠. 자, 별 조정 없이 뭐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뭐 ETF 승인되고 막 이제 그 조정 없이 올라간다? 좋은데요. 그때 그러면 안 사셔야죠. 떨어지면 사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때 포모 하면서 같이 고가에 매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이거 이제 악순환, 우리가 소위 이제 심리에 계속 휘둘리지 않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요. 이게 조금 이제 뭐 좀 저급한 표현일 수 있지만, 자, 죽어라 공부하셔야 되고요. 죽어라 바이 더 딥 하셔야 됩니다. 떨어질 때마다 사시는 거죠. 죽어라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샀다고 바로 다음날 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죽어라 실패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실패라고 하는 건요. 누가 실패를 좋아하겠습니까? 근데요. 저도 이거 조금 이제 그래도 오랫동안 지켜봤더니 실패가 없으면요. 이거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큰 성공을 한 사람 중에 실패를 겪지 않았던 사람은 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이 사이클을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거 한번 쑥 그냥 지나가고, 바로 습득해서 적용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두시는 분이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두 번, 세 번 해도 계속 실패만 하시는, 그러니까 본인이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인정하지 않고요. 두 번째, 그냥 기존의 방식을, 관습을 그냥 그 계속 이어나가시는 거죠. 좀 급격한,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게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시고 운동을 잘하시고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것처럼 투자도 저는 좀 타고난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것을 메꾸려면 정말 죽어라 이 후천적인 노력으로 이걸 극복을 하셔야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사이클 두세 번 정도 겪으면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 성공 결국은 따라갑니다. 25년 말, 우리가 뭐 25년 상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언제가 모르지만 이제 뭐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 1년에서 2년 사이잖아요. 자, 큰 성공을 간절하게 이루고 싶다면 전 1번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조급증, 내 마음이 급한 거. 이건요. 쉽게 말하면 나 빨리 부자 되게 해줍니다. 이거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저 장담합니다. 지금 코인 샀는데 왜 안 올라? 특히 뭐 리플, 리또석이죠. 뭐 이오스 저번 말씀하시던데 뭐 이오스만 있습니까? 뭐 파일 코인, 뭐 플로우 코인, 지금 뭐 NFT 메타버스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게임파이다, 인공지능이다, 막 우르르 사람들 몰려가지고 뭐 민코인이다, 뭐 봉크 코인이다.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자, 조급증을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빨리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 가장 그 빨리 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시는 분들이 제일 빨리 됩니다. 이게 좀 말이 복잡한데요. 조급하면 반드시 집니다. 심리적으로 말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사실 두 배, 세 배 보고 코인 투자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두 배, 세 배 보고 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 굳이 코인 투자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뭐 좀 더 우량한 그 뭐 애플이나
뭐 삼성전자나 뭐 어떤 주식 같은 거 그냥 10년, 20년 놓고 보면 두 배, 세 배 올라가 있잖아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급전이 아니라면, 이제 빚 갚는 용도, 뭐 이제 당장 써야 될 돈이 아니라면, 우리가 한 25년까지 최대한 두세 배 됐다고 팔지 말자. 저도 최근에 좀 판 게 사실은 있는데요. 팔고 조금 후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큰 금액은 아니요. 뭐 그냥 소액 비중 했다가 이제 뭐 두 배, 세 배 오르니까 이제 팔았는데 다시는 그 가격에 살 수 있을지 장담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우리가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최소 20배, 30배 보고 지금 투자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요. 나무가 예를 들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왜 자꾸 거위의 목을 졸으면 안 되겠죠. 나무가 자라서 가을에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히는데 그냥 그거 따겠다고 아직 꽃도 제대로 안 폈는데 다 꺾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두세 배. 이거를 오히려 저는 좀 경계할, 지금 좀 상승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뭐 떨어지더라도 뭐 그러려니 하고,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혹독한 대가를 치르자. 모두가 사실은 쉬운 이지머니를 꿈꿉니다. 뭐 이렇게 복권 당첨돼서 뭐 투자해서 뭐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고 에이씨 그냥 인생 한 방이지. 인생 한 방 맞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자, 혹독한 대가는요. 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사실 지식에서 확신이 오고 그걸로 이제 큰 베팅이 가능한데 이것저것은 하기 싫고 뭐 어떻게 공부해요? 이제 이해는 됩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코인 공부가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다 영어로 돼 있고 뭐 웹사이트 가서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거 알고 공부한 사람인데 아무도 없어요. 그 땡땡 뭐 플로우 코인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구글에 치면요. 온갖 종류의 자료가 뜨죠. 뭐 동영상도 뜨고 책도 뭐 이제 NFT 나오면 시중에 많잖아요. 다 보셔야죠. 그래야 내가 확신이 생기지. 뭐 유튜버가 뭐 땡땡 코인 좋다 하더라. 올라가면 좋죠. 떨어지면 그게 잘 지켜지십니까?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그 실패도 전 성공으로 가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단 실패해서 내가 배운 교훈을 뼈저리게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으셔야만 하겠죠. 혹독한 대가를 안 치르고 큰 성공하면 무너집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생각은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요, 지식이랑 좀 달라요. 지식을, 뭐 내가 이렇게 뭐 뉴스도 보고 유튜버 다 좋은데요. 자, ETF가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중남미에서, 일본에서, 뭐 한국에서, 뭐 중국에서, 브라질에서 지금 크립토 채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 미래가 뭐 메타버스 진짜 오긴 오는 걸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하시는 것은 전 매우 중요하다 보는데요. 대신에 전략을 너무 복잡하게 하시면 오히려 실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편에서는 전략은 최대한 그냥 단순하게 가져가 보자. 우리가 25년 지금 상승장 보고 들어왔다면 24년의 변동성은 그저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자. 내 안에 오히려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집중해보자. 자, 이 얘기를 드렸고요. 이거는 그 트위터의 어떤 그 애널리스트가 뭐 가격 예측을 이제 차트로 뭐 그럴듯하게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 생각이고요. 이거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이제 재미로 한번 보는 거죠. 자, 24년도 이제 곧 4분기에 그 ETF 비트코인 승인되면 이 사람은 오히려 좀 크게 떨어지는 것을 예상을 했네요. 그리고 오르다가 24년 이제 4분기 올해 말 정도 됐을 때 이전 최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25년 큰 상승세가 한번 나오다가 조금 모멘텀이 뭐 굉장히 약해졌다가 이제 그 25년 말 정도 됐을 때 사이클 피크를 찍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24년 말에 신고점, 비트코인 신고점을 넘어가고요. 25년 말에 비트코인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이 3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제가 한번 세보니까요. 마이너스 30에서 40%의 비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도 아니고요. 큰 폭락이 지금 최소 한 5번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뭐 3번, 4번, 그건 모르지만 큰 폭락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상승장의 전략이 뭐였습니까? 바이 더 딥앤 그냥 끝까지 보유하는 겁니다. 자, 이런 폭락이 나오면 그냥 홀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면서 홀딩을 계속 해 나가자.
상승장은 바이 더 딥 앤 홀딩. 자, 하락장은 랠리의 판단인데 지금 전 하락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26년도부터 이제 하락장이 시작된다고 했죠. 저는 뭐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지금 ETF로 지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거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월가에서 나오는 소문이잖아요. 자, 그 글로벌 엘리트라고 하는 친구들 떠들썩하게 하는데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 ETF 승인은 없어도 비트코인 10억 결국 전 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25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29년이라도 간다. ETF 지금 이더리움도 승인될 겁니다. 근데 내년 이제 올해네요. 올해 5월 전에 전 된다고 보는데 이더리움도 결국 1억 이상 간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떠한 그 퍼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최근에 코인을 사셨다. 특히 10월, 11월에 샀다. 지금 다 수익권이실 거예요. 아무거나 샀어도 올랐습니다. 자, 이것을 25년도까지 좀 끝까지 지켜내서 좋은 성과로 한번 가져가 보자. 자, 복잡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길어야 2년입니다. 바이더 딥하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존버를 해보자. 그 어렵다는 2% 클럽, 저희가 크립토 TV 저희 형제가 끝까지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